역대 가장 아름다운 한국 대통령 부인 10인 순위. 영국의 대중지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영국을 방문 중인 김건희 여사의 외모에 대해 평가한 기사가 현지와 국내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제목은 김건희의 나이를 거스른 외모의 비밀들. 51세 한국 영부인이 수십 년 젊어 보이는 것에 대해 화장 전문가들은 간결한 화장, 비침 습적 시술, 엄격한 피부 미용 덕분이라고 주장한다로 돼 있다. 국내 일부 언론들은 이 기사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 미모에 푹 빠진 10년은 젊어 보인다 51세 맞아? 김건희 동안 외모에 언론 깜짝 나이 거스르는 외모 놀랍다. 김건희 여사 외모 패션에 감탄한 영국 등과 같은 제목으로 인용해 보도했다. 국내 언론의 이들 보도에 대해 독자들은 원문을 충실히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한다. 김 여사가 나오는 사진 7장과 함께 실은 기사 내용 가운데 김 여사의 외모를 평가하는 부분은 12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김건희 입은 흰 원피스 화제, 필리핀 대통령 부부 기뻐해. 지난 7일 김 여사는 한 필리핀 영부인간 공식 일정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배우자 루이즈 아라네타 마르코스 여사와 함께 국립미술관을 방문했다. 이날 김 여사는 행사의 나비 모양 슬리브 형태의 필리핀 전통 복장을 착용한 채 참석했다. 양국 영부인은 문화 및 예술 교류에 대한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여사는 양국 간 활발한 문화 예술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친밀감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김 여사가 착용한 원피스는 필리핀 방문을 앞두고 한국에서 제작해 준비한 것으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가 매우 만족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해외 국빈 방문차 출국할 때마다 현지 전통 복장을 입고 행사에 종종 참석한 적이 있다. 김 여사는 지난 6월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당시 친교 오찬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국가 최고 지도자의 부인 오굴게렉 베르디 무하메도바 여사와 투르크메니스탄 전통 의상을 입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베트남 국빈 방문 때는 하노이 한 음식점에서 보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에 배우자 판티 타잉덤 여사가 선물한 베트남 전통 의상인 초록색 아오자이를 입고 등장했다. 이에 베트남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들은 김 여사가 아오자이를 입은 모습을 집중 조명했었다. 당시 해당 기사를 접한 베트남 누리꾼들은 여배우인 줄 알았다. 고급스럽고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아름다운 나라. 한국의 영부인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필리핀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 부부는 7일 현지 시각 싱가포르에 도착해 공식 국빈 방문 일정 중이다. 윤 대통령은 8일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로런스 웡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양국은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은 인공지능, AI, 디지털, 첨단 기술, 공급망 협력 수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9일 윤 대통령 싱가포르 정부산하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3.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어진 한국 영부인. 세계 최대 영문 일간지인 인도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 더 타임즈 오브 인디어는 지난 1월 20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된 한국의 영부인 사우스 커리언 퍼스트 레이디 라이컨드 투 머리 앤터네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 여당은 김건희 영부인에게 디올 핸드백을 목사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압력을 가한다라는 기사를 냈다.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서는 저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전기작가 슈테판 츠바이크, 스테펀 좌이그의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그 책은 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이름으로 박광자 전영의 두 분이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됐다. 청미래 2005. 이 책 10페이지 서문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누군지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왕권주의의 위대한 성녀도 아니었고 혁명의 매춘부도 아니었으며 불도 얼음도 아니고 특별히 선을 베풀 힘도 없을 뿐더러 악을 행할 의사 또한 없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여인일 뿐이었다. 마성을 과시할 소양도 없고 영웅적 행위를 이룰 의지도 없으며 따라서 비극의 대상이 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인물이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박물관, 상점, 백성들의 축제에 참석한다거나 미술 전시회 방문, 오페라와 코메디 프랑세스 관람, 이탈리아 극장 방문, 무도회나 가장무도회 참석 등 여느 귀족 부인들과 다름없이 그녀의 젊은 시간을 채웠다. 86년. 그녀의 남편 루이 16세는 악에 없고 둔감한 인간이었으며 105년. 그들 부부는 강하고 영웅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품위 있게 죽을 줄밖에 몰랐다. 운명이 다가왔으나 그들은 주인이 되어 그 운명을 지배할 줄 몰랐다. 116년. 자기에게 우연히 떨어진 권력을 사용하는 대신 단순히 그것을 즐기려고만 했다. 1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 집회 나갔을 때 뒤풀이에서 역사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자유평등. 외적으로 표방한 것은 그것일 수 있지만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민중시위대가 건물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 감성이 폭발한 것이다. 이것이 감성점을 폭발시켰다고 본다. 디올백 동영상을 차마 못 봤다. 저도 기사 등으로 봤는데 적절치 않은 것이잖나? 이걸 어떻게 실드 칠 수 있겠나? 이건 사죄드리고 국민들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바짝 엎드려서 사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처럼 평범한 어쩌면 왕비라기에는 어리석고 생각 없는 여인에 불과했던 마리 앙투아네트를 사치, 난잡한 사생활의 주인공으로 지목한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다. 역사 교수가 그렇게 말했다는데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제대로 된 역사 교수라면 마리 앙투아네트를 사치, 난잡한 사생활의 주인공으로 평가했을 리 없다. 그녀에 관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사료를 발굴하여 전기를 쓴 슈테판 츠바이크에 따르면 마리 앙투아네트는 약간의 사치를 즐겼을지언정 난잡한 사생활을 한 적은 없다. 두 아들과 두 딸을 낳았고 온후한 루이 16세와 평온한 생활을 했다. 37세에 억울하게 죽은 그녀의 말년에 애인을 둔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다고 하나 당시 이런 것이 문제된 적이 없다. 둘째.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댄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면 김 여사가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로 지금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김 여사의 작고한 부친을 잘 안다는 자칭 목사의 방문을 받고 그가 건네준 우정을 가장한 선물을 받은 것이 어떻게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로 재단될 수 있다는 것인가. 대통령 부인이 아닌 일반인이더라도 깊은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 자신의 부인을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라면서 모욕을 하는데도 허허 웃기만 한다면 그 역시 기이한 일일 것이다. 영부인은 인격도 없다는 것인가? 그는 계속해서 김 여사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사실에 맞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멀쩡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 사람이 사과까지 요구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어렵다. 그가 김 여사를 모욕한 것에 대해 먼저 김 여사와 대통령에게 100배 사죄해야 하지 않나. 4. 한국 영부인 100일째 행방불명. 중 최대 포털 인기 검색어 첫 순위에. 해당 키워드는 중화망 등 중국 언론의 김 여사 관련 보도로 연결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과 함께 네덜란드에서 귀국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공개 활동을 멈췄다. 중화망은 1998년 이후 한국의 모든 영부인이 참석했던 삼질절 행사에 김 여사가 불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또 역대 영부인들을 연구해온 캐서린 젤리슨 오하이오대 교수가 정부인이 오랜 기간 부재하면 사람들은 건강 문제나 어떤 스캔들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환구시보도 한국 언론을 인용해 한국의 영부인이 3개월 넘게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이 상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김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윤 대통령의 공개 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동물권, 환경보호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자주 표명해왔기 때문에 계속된 잠행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은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여론을 줄어들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 여사가 주목받지 않도록 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외신에서도 앞서 며칠 사이 연달아 김 여사의 잠행을 보도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한국의 케이트 게이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 여사를 지난 1월 수술 이후 종적을 감췄던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과 비교하기도 했다. 다만 왕세자빈은 지난 22일 현지 시간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공식 계정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직접 밝히며 세간의 루머를 일축했다. 윤 대통령도 25일 X의 트위터를 통해 왕세자빈의 쾌유를 빌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옥윤 재산 74억 8천만 원, 김건희 여사 명예 68억 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8일 고위공직자 1975명의 2024년도 정기재산 변동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재산 신고액은 지난해 3월 신고액 76억 9,725만 원, 보다 2억 1,613만 원 줄었다. 윤 대통령 본인 명의 재산은 예금 6억 3,228만 원으로 전체 재산 신고액의 8.45%이었다. 급여소득이 늘면서 직전 신고 대비 9,489만 원 증가했다. 그 외 재산은 모두 김 여사 명의로 나타났다. 토지 2억 9,568만 원, 건물 15억 6,900만 원, 예금 49억 8,414만 원 등 총 68억 4,883만 원이었다. 김 여사 소유의 토지는 임야 5곳, 대지 2곳, 창고용지 3곳, 도로 2곳 등이었다. 모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살리 소재였다.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도 김 여사 명의였다. 지난해에는 18억이었으나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2억 3,100만 원이 감소한 15억 6,900만 원으로 신고했다. 6.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탄핵 전국 속 퍼스트레이디에 쏠리는 관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극장가에서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다룬 영화 퍼스트레이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2일 개봉하는 영화 퍼스트레이디는 그동안 고가의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퍼스트레이디 제작사 서울의 소리. 오늘 픽처스에 따르면 영화에는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김건희 일가와 10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던 정대택 회장 등이 출연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미 문제가 불거진 김건희의 학력과 경력 위조.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천공을 비롯한 무속인들과의 연루설도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다각적으로 다룬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영부인이 권력을 사유화하여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아울러 대선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자네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건희의 약속이 위선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화는 모든 의혹이 연결되는 사건의 축으로 김 여사를 지목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진짜 VIP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또한 제작사 측은 11일 개봉을 앞두고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제작사 측은 CGV 왕십리의 예매 현황을 전했다.